네, 안녕하십니까. 아침부터 좀 기분이 안 좋죠. 예, 어제, 어, 나스닥 반등하고, 뭐, 우리나라 증시 반등하고, 좀 기분 좋게 주말을 맞이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음, 일단 같이 보시죠. 자, 나스닥이 하루 만에, 마이너스 3.08. 엄청 많이 떨어진 거죠. 지수가 3.08이니까요, 마이너스. 어, 뉴스에도 이렇게 나와요. 뉴욕 증시 미스터리 급등 하루 만에 털썩.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나스닥 급락한 거를 보고 나서 여러분들도 똑같을 텐데요. 어이가 없죠 지금. 어이가 없습니다. 네. 하루 만에 찬물을 좀 끼얹었는데 아 뒤에 내용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나스닥이 오르고 나서 더 뺐죠. 오른 거보다 더 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은 일단 보합권 수준. 그러니까 하루 전날 대비해서 비슷한 수준이다. 왔다 갔다. 그러니까 나스닥이 좀 더 과도하게 반응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VIX하고 환율인데요. 자, VIX는 어, 보합권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공포 지수가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어쨌건 보합 수준이었다. 안정을 찾았다. 흔들렸지만 안정을 찾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자, 근데 이제 우리나라 환율은 올라갔다. 1430원대에서 1440원대로 다시 올라갔다. 자, 이제 여기 저항선인데 이거 넘어가면은 진짜 안 되거든요. 환율이 좀 안정되기를 좀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일단 여기 넘어가면 진짜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저항선을 뚫는 거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건 공포지수보다 환율이 좀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해석을 좀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왜 떨어져야만 했나? 자, 내용을 보니까 뭐 찾아봤죠. 저도 이제 뉴스 보니까 기대 인플레 상승에 또다시 요동. 대부분 이거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미시간 대학이 발표한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죠. 즉 미래에 이렇게 될 거야라는 겁니다. 뭐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이제 이 기대 인플레이션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주시하는 지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높아질 거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하기 때문에 주가가 나스닥이 떨어졌다. 지금 이거밖에는 없거든요. 일단 떨어진 이유는 뭐 다른 요인이 더 있을 수 있겠죠. 어,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이거는 10월 14일 날 금요일 날 어제죠. 어제 나왔던 기사입니다. 어제 나왔던 기사인데 IMF 총재가 충분히 금리 인상 안 하면 더 큰 피해 뭐 이런 발언을 한 거죠. 즉 각국 중앙은행에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하고 정보 지출 확대나 감세 조치는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즉 계속 금리 인상해라 이거죠. 일단 제가 찾은 건 이거고요.
결과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야, 이거 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대학교 설문조사 결과에 나스닥이 급락을 한다? 웃기죠? 개인적으로 웃깁니다. 그럼 어제는 왜 올랐어? 어제는 미스터리 급등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그죠? 어제 왜 올랐냐고. 아, 그젠가요, 이제? 네, 아무튼 어쨌건 이유가 없다. 이유가 없다. 어, 자,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안 꺾인다 라는 심리가 작용한 거고, 연준의 강한 기준금리 인상이 지속될 것이다, 이거를 재확인시켜 준 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건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다. 이미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됐고 충분히 다 알고 있는 거다. 근데 급락?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그렇게 봅니다. 웃기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지금 이유가 없다. 주가가 오르고 최근에는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거에 대해서 이유가 특별히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이유는 그냥 이유를 못 찾겠고, 이유는 그냥 갖다 붙이기 나름인 것 같다.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럴 시기가 된 것 같다라는 이렇게밖에 생각을 이게 안 들어요. 이제는 그럴 시기가 된 거다. 결국 바꿔 얘기하면 뭐다? 지수는 바닥권이다. 자, 어제 말씀드렸죠. 바닥권에 온 것 같다. 바닥권에 온 것 같다. 이제는 앞으로 박스권이 될 것 같다. 오르기도 하지만 내리기도 하는 박스권 장세. 이거 하는 목적은 뭔가요? 마지막 쥐어 짜서 개미 털기죠. 마지막 쥐어 짜서 개미 털기입니다. 한동안 이제 오르고 내리고를, 이 한동안이라는 게 몇 주가 될 수 있고 이제 몇 달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이제 몇 달로 보는 건데요. 향후 몇 달은 박스권이라는 거죠. 많이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이 올랐다가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서서히 상승을 준비하겠죠. 결국 이유가 없다. 그럴 때가 됐다. 저는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너무 뭐 좀 무책임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이거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거는 계획된 거다. 그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시장의 원리, 많이 올랐으면 많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다. 당연하죠. 이거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많이 올랐으니까 작년 후반기 올해 오른 만큼 떨어진다.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일단은 고통스럽지만 시장의 원리대로 보면 당연하다. 두 번째, 세력의 의도. 저는 세력이 있다고 믿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세력도 여러 종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종목에도 특정 세력이 붙어갖고 주가를 좌지우지하는데, 하물며 이제 이런 국제 금융과 경제, 세계적인 경제의 흐름은 어떻게 되냐? 여기 세력이 없을까요? 저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요. 적어도 어떤 전문가 분께서는 이제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여기요. 김석일이라고 하시는 분이신데, 보니까 저도 이 책 샀어요. 얼마 전에 이 책을 샀어요. 사서 지금 읽고 있는데, 그러니까 의심스럽다고 느껴지는 분들, 그러니까 상황들이죠. 예전부터 의심스럽다고 느껴지던 상황들, 그런 것들이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래서 이, 저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이 가진 자, 소위 얘기해서 이제 국제 투기 자본, 뭐 헤지 펀드라든지 이런 거대 자본, 그죠? 근데 그들의 의도대로 이제 여론을 조종하고 흘러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같은 개미가 아무리 뭐 발버둥 쳐도 소용없는 겁니다. 정해진 대로 흘러가게 돼 있다. 정해진 대로. 자,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라크 전쟁인데요. 이때 전쟁 명분이 뭐였나요? 이때 미국이 이제 9.11 테러를 받고 나서 화가 났죠. 화가 나갖고 자, 이라크 너네 대량 살상 무기 가지고 있지. 어? 그리고선 전쟁을 일으키죠.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 뭐였나요? 미국의 경기 회복 돌파구였고요. 원유를 차지하기 위한 핑계였을 뿐입니다. 결국 나중에 전쟁 끝난 다음에 조사단이 들어가서 확인했는데 대량 살상 무기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냥 두드려 맞은 겁니다. 왜? 어떤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야, 뭐 얘네가 테러를 했어. 그리고 뭐 대량 살상 무기가 있었대. 뭐 이런 거죠. 근데 결국은 없었다는 겁니다. 조사단이 들어가서 확인했는데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 그냥 예를 들어봤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 위에 표로 그려놨는데요. 그러니까 주가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원리랑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올라갔다가 내려오고요.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이게 반복되는 거죠. 이게 주식 역사가 이걸 증명합니다. 역사는 반복되어 왔죠. 이렇게 쭉 우상향을 하는데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죠? 지금 시기는 그냥 내려와 있는 그냥 시기인 겁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제는 곧 올라가야 되는 시기가 오겠죠. 그죠?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좋은 뉴스들이 조금씩 눈에 띄면서 터널 끝에 어느 정도 빛이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저기 좀 멀리 있지만은 빛이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 생각인데요. 여기 밑에 지금 여기쯤 온 것 같아요. 여기 현재 위치가 여기쯤 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스권 앞으로 박스권이 진행될 것 같다. 월드컵 때 뭐 잠깐 반등했다 내려오고 뭐 코로나 종식인 했네요 뭐 이러면서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다음에 뭐 금리 인하 이제 할 건데요 하면서 올라가는데 올라갔다가 또 내려올지 뭐 계속 올라갈지 뭐 어차피 이렇게 사인 코사인 곡선을 그리면서 가겠죠. 네. 근데 요 박스권 여기만 지나면 일단은 되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멘탈 관리입니다. 멘탈 관리. 지키는 겁니다. 여기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겠죠. 뭐 지금도 이제 많이 포기하신 분들이 생기던데 멘탈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저도 이 바닥권을 수차례 겪으면서 멘탈이 나름 강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엔 진짜 힘들더라고요. 네. 어쨌건 여러분들도 스스로 멘탈 관리를 이렇게 등산도 한번 해보시고요. 가을이니까 책도 좀 읽어보시고요. 제가 하고 싶은 건 이건데요. 마음 맞는 사람과 소주 한 잔, 네, 위로를 받을 수 있죠. 이렇게 멘탈 관리하시면서 이 시기를 잘 지나고 이렇게 상승의 시기를 다시 또 맞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음, 나스닥이 박살났기 때문에 월요일 날 우리 이제 월요일 날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제 뭐 주말에 또 뭐 좋은 뉴스가 나와서 뭐 괜찮을 수도 있는데 여하튼 월요일 날 좀 힘들겠죠. 어쨌건 힘내시고요. 이제부터는 멘탈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